확신이 서기 전까지 감정을 숨기는 여성들의 신중함. 서미연은 한 달째 같은 회사에 다니는 김대리를 좋아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냥 괜찮은 사람 정도로 생각했는데 몇 번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점점 끌리기 시작했다. 그의 차분한 성격과 일 처리하는 모습, 동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서미연은 이런 감정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 김대리 앞에서는 평소처럼 업무적인 대화만 한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가거나 다른 동료들과만 간다. 김대리와 둘이 있게 되는 상황은 최대한 피한다. 왜 그럴까? 분명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감정을 숨기는 걸까? 첫 번째,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확실하게 알고 싶어 한다. 여성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지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혹시나 자신의 착각이거나 일방적인 감정일까봐 두려워한다. 정은영도 그랬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박 과장을 좋아하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을 확신할 수 없었다. 가끔 마주쳤을 때 웃으며 인사를 하고 짧은 대화를 나누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혹시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웃으로만 생각하는 걸까요? 이런 의문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관계에서 더 신중한 편이다. 감정적으로 상처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려고 한다. 실제로 정은영은 박 과장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자신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지, 다른 여성들과는 어떻게 대하는지 비교해봤다. 그의 눈빛,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진심을 파악하려고 했다. 두 번째, 거절당할 가능성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여성들이 감정을 숨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다. 먼저 마음을 표현했다가 거절당하면 받을 상처가 너무 클 것 같다. 이소희는 대학 동창 모임에서 만난 최 선배를 좋아하게 되었다. 학창 시절에도 멋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다시 만나보니 더욱 매력적이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고 성격도 여전히 좋았다. 하지만 이소희는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분께 어울릴까요? 혹시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죠?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특히 여성들은 거절당했을 때의 후폭풍을 크게 걱정한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앞으로 그 사람과 어떻게 만날지,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 쉽게 마음을 드러내지 못한다. 김민주는 헬스장에서 만난 트레이너를 좋아했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만약에 거절당하면 헬스장 가기가 너무 어색할 것 같아요. 다른 회원들도 다 알게 될 텐데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겠어요. 결국 그 마음을 품은 채로 다른 헬스장으로 옮겼다. 세 번째,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린다. 여성들은 감정을 표현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절묘한 타이밍을 찾으려고 한다. 장유리는 회사 선배인 오 팀장을 좋아한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런 바쁜 시기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또한 오 팀장이 최근에 승진해서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여유로워졌을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야겠어요. 이처럼 여성들은 상황, 분위기, 상대방의 컨디션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최적의 타이밍을 계산한다. 하지만 이런 완벽한 순간은 쉽게 오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안지혜는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을 좋아했지만 적절한 기회가 없었다. 등산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많아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고 회식 자리에서는 분위기가 시끄러워서 진지한 대화가 어려워요. 둘이서만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야 할지. 결국 그녀는 몇 달을 그렇게 보내다가 그 남성이 다른 여성과 연결되는 걸 보고야 말았다. 네 번째,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여성들이 감정을 숨기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감 부족이다. 상대방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매력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 황수지는 카페에서 일하는 바리스타를 좋아한다. 매일 커피를 마시러 가면서 그와 짧은 대화를 나눈다. 그는 항상 친절하고 유머러스해서 대화하는 것이 즐겁다. 하지만 황수지는 자신이 그에게 매력적으로 보일지 확신하지 못한다.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그분은 젊고 멋있어요. 나이도 저보다 어릴 것 같고 예쁜 손님들도 많이 보실 텐데 저 같은 사람이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그녀의 발목을 잡는다.
객관적으로 보면 황수진도 충분히 매력적인 여성이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 박소연도 비슷한 고민을 한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의사 선생님을 좋아하지만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의사라는 직업도 좋으시고 외모도 준수하신데 저는 그냥 일반 회사원이고 특별할 게 없어요. 그분 같은 분은 저보다 훨씬 좋은 사람과 만나실 거예요. 이런 열등감이 그녀를 주저하게 만든다. 5번째, 과거의 상처 때문에 조심스럽다. 이전에 연애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더욱 신중해진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철저하게 방어막을 친다. 조민아는 몇 년 전에 한 남성을 좋아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갔다가 크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 그때는 상대방이 관심이 있는 줄 알고 고백했는데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을 당했다. 그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왜 그렇게 성급하게 행동했을까 후회했죠. 그 이후로 조민아는 절대 먼저 마음을 드러내지 않기로 했다. 지금도 직장에서 괜찮은 남성을 만났지만 예전 같지 않다. 아무리 좋아해도 상대방이 확실한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감정을 숨긴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하고 싶어요. 확실하다고 생각될 때까지는 기다릴 거예요. 이런 여성들은 상처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과거의 아픈 경험이 현재의 조심스러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6번째,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여성들은 자신의 감정 표현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한다. 특히 상대방이 바쁘거나 다른 고민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신예은은 회사 후배 남성을 좋아한다. 하지만 그가 최근에 이직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또한 그와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어서 더욱 조심스럽다. 혹시 제 고백 때문에 일하기 어색해지면 어떻게 하죠? 팀 분위기도 이상해질 수 있고요. 이처럼 여성들은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많이 배려한다. 자신의 마음보다 상대방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다. 김나라는 동호회 선배를 좋아하지만 그가 최근에 가족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안다. 이런 때 연애 얘기를 꺼내면 너무 이기적일 것 같아요. 먼저 힘든 시기를 잘 넘기시도록 도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7째, 주변 환경과 시선을 의식한다. 여성들은 연애할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을 많이 신경 쓴다. 가족, 친구,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된다. 유소영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남성을 좋아한다. 하지만 교회라는 공간에서 연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럽다. 다른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시 좋지 않게 보면 어떻게 하죠? 또한 그 남성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더욱 조심스럽다. 섣불리 접근했다가 그분에게 누가 될까봐 걱정돼요. 오지은은 회사에서 상사를 좋아한다. 하지만 직장 내 연애에 대한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다. 혹시 다른 동료들이 특별 대우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승진이나 업무에도 영향을 줄까봐 걱정돼요. 이처럼 여성들은 개인적인 감정보다 사회적 관계와 체면을 우선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8번째, 확실한 신호를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여성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낼 때까지 감정을 숨긴다. 애매한 행동이나 말로는 만족하지 않고 확실한 증거를 원한다. 이미소는 헬스장에서 만난 남성과 자주 대화를 나눈다. 그는 항상 친절하고 관심 있어 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운동 가르쳐 주시고 가끔 커피도 함께 마시는데 이게 단순한 친절인지 아니면 관심의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좀 더 확실한 신호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녀는 그가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하거나 더 직접적인 관심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최은지도 비슷한 상황이다. 같은 동네 서점에서 일하는 남성과 책 이야기를 자주 한다. 그는 그녀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고 새로운 책을 추천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최은지는 이것이 업무의 연장인지 개인적 관심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직업상 친절한 건지 정말 저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신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9번째, 자존심과 체면을 지키고 싶어 한다. 여성들은 연애에서도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먼저 좋아한다고 말해서 주도권을 잃고 싶지 않아 한다. 강수아는 대학원 선배를 좋아한다. 하지만 절대 먼저 고백하고 싶지 않다. 여자가 먼저 좋아한다고 하면 쉬워 보일 것 같아요. 남자가 먼저 관심을 보이고 고백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전통적인 연애관이 그녀의 행동을 제약한다.
아무리 좋아해도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린다. 박지윤도 비슷한 생각을 한다.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너무 쉬운 여자로 보일까 봐요. 조금은 밀당을 해야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런 심리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감정을 숨기고 기다리는 전략을 선택한다. 10번째, 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고려한다. 여성들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를 염두에 둔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한다. 한소미는 소개팅에서 만난 남성과 몇 번 만났다. 괜찮은 사람이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가치관이나 성격이 정말 맞을까요? 그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를 관찰하고 싶어 한다. 성급하게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천천히 알아가면서 판단하려고 한다. 연애는 할 수 있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니까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싶어요. 이런 여성들의 신중함에는 몇 가지 패턴이 있다. 첫 번째는 관찰과 분석이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진심을 파악하려고 한다. 단순한 친절과 진짜 관심을 구별하려고 노력한다. 두 번째는 간접적인 테스트다.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작은 테스트를 통해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거나 약간의 스킨십을 시도해보면서 반응을 본다. 세 번째는 주변 정보 수집이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다. 공통 지인을 통해 그의 성격이나 연애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네 번째는 시간을 통한 검증이다.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관찰하면서 일관성을 확인한다. 감정이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적인 것인지 스스로도 검증한다. 이런 신중함이 때로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기도 한다. 서미연의 경우도 그랬다. 김대리에 대한 마음을 숨기고 있는 동안 다른 여성이 먼저 다가갔다. 그 여성은 적극적으로 김대리에게 관심을 표현했고 결국 둘이 연결되었다. 서미연은 그 모습을 보면서 후회했다. 제가 너무 소극적이었나 봐요.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으면 결과가 달랐을까요? 하지만 그녀의 신중함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른 경우에는 이런 신중함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정은영은 박 과장을 충분히 관찰한 후에 그가 진심으로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제서야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결국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성급하게 행동했으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여성들의 이런 신중함은 남성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남성들은 보통 더 직접적이고 단순한 접근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신중함이 필요하다. 감정적으로 더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있고 상처받았을 때의 타격도 크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여성들에게는 더 많은 제약이 있다.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여성들은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여성들의 신중함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 번째, 여성들의 관찰은 매우 세밀하다. 말투, 표정, 행동의 작은 변화까지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확실한 신호를 원한다. 애매한 행동보다는 명확한 의사표현을 선호한다. 관심이 있다면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시간이 필요하다. 성급하게 결과를 요구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들만의 속도와 리듬이 있다. 네 번째,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압박감을 느끼게 하면 더욱 방어적이 된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실제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한 남성들은 좋은 결과를 얻는다. 김대리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서미연의 신중함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가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아서 관심이 없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동료를 통해 그녀의 성격을 알게 되었다. 미연 씨는 원래 신중한 성격이에요.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김대리는 서미연에게 더 확실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대화를 늘리고 둘만의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제서야 서미연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여성들의 신중함은 이해하고 기다려주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여성들 스스로도 지나친 신중함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첫 번째, 완벽한 확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100% 확실한 상황은 거의 오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 두 번째,
기회는 한정적이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세 번째, 상대방도 확신을 원한다. 남성들도 여성의 마음을 확신하고 싶어 한다. 일방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상대방도 포기할 수 있다. 네 번째, 소통이 중요하다. 감정을 완전히 숨기기보다는 적절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가 발전한다. 현명한 여성들은 신중함과 적극성의 균형을 잘 맞춘다. 완전히 수동적이지도 않고 성급하지도 않은 중간 지점을 찾는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고백은 하지 않더라도 관심 있다는 신호는 보낸다.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인적인 만남에도 응한다. 또한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마음을 열어간다. 상호 관심이 확인되면 조금씩 더 개방적이 된다. 이런 방식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접근법이다. 결국 여성들의 신중함은 사랑에 대한 진지한 태도의 표현이다.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관계를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신중함이 때로는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진정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번 마음을 열면 더욱 깊고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성들의 이런 신중함은 이해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성급함보다는 신중함이, 충동보다는 깊은 고민이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낸다. 물론 지나친 신중함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신중함은 오히려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진정한 사랑은 서두르지 않는다. 천천히 익어가고 깊어지고 단단해진다. 여성들의 신중함은 바로 이런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이다.